성과가 안 나온다고 지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소공일 때 한 달 정도를 해놓고 내가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해돼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게 계약이 안 나오는 한두 달 동안은 부동산 내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내 일은 아닌 것 같다, 내일 채용 같은 거 배워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갈까, 뭐 나라에서 해주는 뭐 교육을 받아 다른 직업을 가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소공 때 가장 궁금했던, 어떻게 하면 매물을 잘 따지? 많이 따지? 이런 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매물 접수가 돼야 돈을 버니까, 공인중개사가 원래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에 담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영상을 빠르게 킨 이유가 제가 전자책 한 5분만 신청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다고 했는데 거의 한 50분 가까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우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매물 접수하는 걸 좀 풀어 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답변에, 그래서 3번 읽을 내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재미로 읽는 내용이었는데, 뭐 3번을 읽으셨다, 뭐 도움이 많이 됐다, 두고두고 생각날 때 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빠르게 카메라를 켜고 또 내가 풀고 싶은 내용을 담아보자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매물을 많이 잘 딸 수 있지? 이거를 담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매물 접수하는 방법을 다 알아둬라. 이게 첫 번째예요. 매물 접수하는 방법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공분들도 그렇고 개공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개 물건에 따라,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손님 기다리는 워킹 접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광고해가지고 뭐 네이버 지도나 뭐 그런 데 있죠. 인터넷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띄워가지고 매물 접수 받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명함 작업, 띠지 작업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명함 붙이고 매물 구함 이제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죠. 전단지 같은 거 붙이는 거, 그런 게 있고, 네 번째가 공실일 때 건축주분들이 임대인 번호 이렇게 적어두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전화해가지고 부동산인 걸 밝히고 매물을 접수받는 방법.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우편이라고 해가지고 DM 발송하는 게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나 이제 토지 대장 같은 걸 떼가지고 거기에 우편물 발송을 합니다. 내용을 담아서. 마지막 5번째가 이제 플랫폼 접수하는 방법. 이 외에도 뭐 자잘자잘하게 있어요. 뭐 TM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런 매물 접수하는 방법을 요즘엔 유튜브에도 많이 풀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그 매물 접수하는 방법을.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매물 접수하는 방법은 다양하니 많이 알아두셔라. 그게 첫 번째예요. 매물을 잘 따는 방법. 두 번째, 매물 접수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중개하고자 하는 중개 물건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라. 지금 내가 매물 접수하는 방법을 다 알았으면 그걸 다 사용하지 말고 내가 하는 중개 물건이나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에 보통 상가의 매물 작업은 직투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서 사장님한테 똑똑똑 사장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드리면서 따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제 명함 같은 거를 붙여서 상가 입구에다가 이제 찍찍이 안 남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코리 뜨기 하는 방법, 이런 2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내가 직투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난 좀 힘든 것 같다, 내 성향상. 그러면 명함이라도 많이 붙여야 되잖아요. 내가 상가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명함을 붙일 때 보통 몇 시에 붙이는 게 좋을까요? 상가 몇 시에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픈 전. 왜냐면 막 장사하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붙이면 진짜 싫어하세요. 걸리면 진짜 혼납니다. 장사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그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부을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명함을 붙인다면 오픈 전에 저녁에 하는 거리다 이러면 한 5시, 4시 반쯤 오픈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3시, 2시부터 뭐 재료 준비나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쯤부터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조금 나는 아예 마주치기도 싫다 하시면 그냥 아예 오전에 이제 문 닫고 들어가시기 한 1-2시간 그 틈으로 명함을 붙이는 방법. 이렇게 중개 물건마다 달라요. 또 예를 들게, 나는 빌라를 하는데, 빌라 주택을 하는데 지역마다 또 다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 막 신축 빌라 같은 게 있고, 조금 오래된 빌라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 지역마다. 물론 그 안에 뭐가 섞여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다가구에 뭐 빌라에 사시는 경우 온라인 광고를 막 띄운다고 매물 접수가 되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띠지 작업하는 게 낫겠죠. 가서 이제 전단지를 붙이거나 명함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분들은 행동 반경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늘 가던 곳을 가시고 가까운 곳에 부동산에 내놓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내가
내가 조금 뚫어서 매물 따고 싶다 하면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띠지예요.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한 분 한 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 띠지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빌라고 주택인데 좀 신축에 젊은 사람들이 좀 사는 동네고 직장인들이 많이 산다. 그런 곳이면 띠지를 붙이면 저라면 그걸로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출퇴근하기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나가는데 그 명함 뜯어가지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쪽 많이 검색하는 뭐 어디 부동산 이렇게 쓰는 거를 파악해서 매물 접수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뒤섞여 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된다. 그래서 내 중개 물건에 따라서 매물 접수, 매물 작업하는 방법도 다르게 해야 돼요. 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지 대장이나 그런 걸 이용해야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가가지고 주인을 찾을 수는 없으니 우편이나 DM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바짝 한 15일 해놓고 성과가 안 나온다고 지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소공일 때 한 달 정도를 해놓고 내가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해돼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계약이 안 나오는 한두 달 동안은 부동산 내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내 일은 아닌 것 같다. 내일 채용 같은 거 배워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갈까? 뭐 나라에서 해주는 뭐 교육을 받아 다른 직업을 가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1년은 한번 해보세요. 1년은 하고 연봉으로 측정했을 때 사계절을 보내고도 뭔가 이렇게 훅폭풍처럼 오는 결과가 없으면 그때 떠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6개월도 솔직히 좀 짧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중개 물건에 따라서 성수기인 시즌이 있고 비수기인 시즌이 또 있거든요.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 이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을 거의 끝물에 취업을 해서 꽁꽁 추운 거 그나마 조금 없어질 때 그만두면 계약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비수기에는 그동안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대부분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력이 많이 없고 이제 조금 배워야 되고 이러면 우선은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돈 엄청 벌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작했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 1년으로 길게 보고 해야 내 연봉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고 이 부동산 직업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매물 접수 되잖아요.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나갑니다. 그럼 다시 따야 돼요. 이게 무한반복 돼야 돼요. 중개는. 그러니까 내가 이 매물 작업을 땄으면 하나 얻었다가 아니고 2개로 만들고 3개로 만들고 4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4개를 5개로 만들고 6개로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중개예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왜냐면 매물 접수가 되면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많고 나는 이 매물이 처음이고 손님이 붙었는데 한번 보여줬는데 한 번에 계약 안 하잖아요. 그럼 저기에서는 벌써 한 3-4번 보여줬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나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 3-4번 보여주다가 제가 한 번 보여줬는데 저랑 계약하게 되면 또 저기도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부동산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들 지치시거든요. 근데 절대 지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딱 1년만. 그러면 저처럼 주변 부동산에서 왜 이렇게 매물이 많냐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만 한 3-4군데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기도 한데 속으로는 부족한데 왜냐면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계속 매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안 빼도 저기서 빼고 뭐 여기서 빼고 나도 빼고 이러면 또 없어요. 그럼 또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매물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듭니다. 끝.